들어갑니다. 1문단, 금속이나 반도체 표면에서 전자를 방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센서,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소자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가 읽게 될 기술, 금속이나 반도체 표면에서 전자를 방출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금속과 반도체의 표면에서 진공속으로 전자를 방출하는 방법은, 진공속으로라는 표현이 추가됐길래 밑줄 그었고요. 진공속으로 전자를 방출하는 방법은 크게 열전자 방출과 전개 방출로 나눌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린 앞으로 읽으면서 이거 두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열전자 방출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열전자 방출은 금속에 전압을 걸어 전류가 흐를 때 금속 물질의 저항에 의해 금속이 가열되는 줄가열 현상을 이용하는데, 가열된 금속 내의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 금속 표면의 전위장벽을 넘어 방출되는 현상이다. 열전자 방출에 대해서 너무 길게 정의가 적혀 있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읽도록 합시다. 일단 눈에 띄는 거, 열전자 방출은 금속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게 먼저네요. 일단 전류가 그렇게 흐를 때 금속 물질의 저항에 의해서 금속이 가열되는 게 줄가열 현상이라고 불리는 건데, 열전자 방출은 줄가열 현상을 이용을 한다 하더라. 그리고 그때 가열된 금속 내의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받겠죠. 가열되었으니까 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금속 표면의 전위장벽을 넘어서 방출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전자를 금속 표면에서, 반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읽고 있었으니까요. 열전자 방출이란 건 전압을 걸어서 금속이 가열되게 만드는 줄가열 현상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렇게 금속이 가열되고 나면 그 금속 안에 있는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방출이 된다 하더라. 근데 이때 방출되는 기준이요, 금속 표면에 전위장벽이란 걸 넘어야 방출된다 하더라까지 잡아주시면 열전자 방출, 말 그대로 금속에 전압을 걸어서 금속에 열을 가해서 그 속에 있는 전자가 열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되도록 만드는 거, 전자가 열을 받아서 방출되게 만드는 게 열전자 방출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금속에 구석되어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전위장벽을 넘어야 금속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속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건 방출된다는 얘기죠. 이때 전위장벽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한다. 이때의 1함수라는 개념 우리가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위장벽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함수인데 앞에 문장이랑 계속해서 연결, 이 전위장벽을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전위장벽을 넘어서야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1함수보다 우리가 방출시키고 싶어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1함수라는 걸 일종의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1함수는 전자가 방출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1함수는 고유한 값이며, 고유한 값이다 라는 표현 너무 중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1함수는 고유한, 결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1함수가 작을수록 물질로부터 열전자 방출이 쉽다라고 적혀 있는 거, 뒷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함수가 아까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했으니까요. 1함수, 기준이 낮을수록 방출되기가 더 쉬워진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부분 읽으면서, 이거는 내신과는 관계없는 얘기, 과학기술 4번. 화학 반응과 촉매에 관련된 내용에서요,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 연상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일단 무시하시고 2문단 마저 내려갑니다. 2문단. 한편 전개 방출은 지금부터 두 번째 전자 방출 방법이에요. 읽으시면서 아까 방금 읽었던 열전자 방출이랑 뭐가 다른지 차이점 잡아주셔야 돼요. 전개 방출은 외부 전위를 가하여, 이런 표현 처음 나왔죠? 아까는 전압을 걸어서 가열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외부 전위라는 걸 가한다 하더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에 있는 전자가 터널링 현상으로 고체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이다. 마찬가지 터널링 현상이라는 거 처음 나왔으니까 체크. 터널링이란 전위장벽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전자가 원자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굉장한 차이점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전위장벽을 넘어서야 금속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위장벽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전자가 방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터널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개 방출 전자는 상온에서 온도를 유지한 채 가열 과정 없이도
전자가 방출되므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아서 냉전자라고 불린다. 1문단에서 읽었던 거랑 완전 배치되는 표현들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1문단은 가열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자가 열을 받는다, 열전자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지금 읽은 거, 전자가 전혀 가열되지 않고 온도를 유지한 채로 방출되는 거였고,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더라.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여전히 전위 장벽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하지만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전자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냉전자와 열전자, 이거 두 가지 방법은 완전 상반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열전자는 1문단에 있었던 거, 열전자는 각기 이동 속도가 달라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되며, 또한 시간에 따라 나오는 양의 균일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전개 방출 전자는, 다른 말로 하면 냉전자는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고요, 방출 방향이 집중되는 등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 주시고 계시네요. 적혀 있는 거,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전개 방출 방법과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열전자, 친절하게 적혀 있는 것 말고 우리는 숨겨진 차이점 마저 뽑아내셔야 돼요. 전개 방출 전자가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다는 건 전자들마다 각기 나오는 이동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 이동 속도가 같다는 얘기구나 라고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방출 방향이 집중된다, 아까 열전자의 경우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 두 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안 적혀 있는 거, 시간에 따라 나오는 양의 균일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전개 방출 방법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언급이 안 돼 있어도 반대 해석해 주셔야 된다. 전개 방출 전자의 경우에는 양의 균일도도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거 등의 큰 장점들, 나머지 두 가지 더 뽑아내서 깔끔하게 글을 읽어 주신 거예요. 숨겨진 내용 뽑아내기. 3문단, 전개 방출을 그림 1을 통해 이해해보자. 고체 표면에 강한 전기장이 주어지면 표면의 전위장벽이 점선 화살표와 같이 휘어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장벽이 원래는 이렇게 꼿꼿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고, 물질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 장벽을 뚫고 진공으로 방출된다.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장벽이 휘어지는 정도가 더 커져서 비례관계 체크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이때 전기장의 세기라는 건 아까 고체 표면에 강한 전기장을 주어지는 걸로부터 전개 방출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아까 이 문단에서 외부 전위를 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전기장을 가하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었나 봐요.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 장벽이 휘어지는 정도도 같이 커져서 표면의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더욱 얇아지게 되므로 전개 방출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전자가 방출되는 쪽이 음극인데 걸어준 전압을 양극과 음극의 거리로 나눈 값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전압을 양극과 음극의 거리로 나눈 것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분수식으로 바꿔놓았고요. 계속해서 이런 거 읽으시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연결. 지금은 전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전위 장벽이 더 많이 휘어져서 결과적으로 전개 방출의 효과가 더 커진다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전기장의 세기가 언제 커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가해주는 전압이 더 크면 될 거고요.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는 가까우면 되겠다라고 가볍게 잡을 수 있겠네요. 결국 전개 방출이라는 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전위 장벽을 휘어지게 만들어서요. 이때의 전위 장벽이란 게 1문단에서 얘기하기를 전자가 방출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어떠한 기준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전위 장벽을 바꾸어서 그 기준점을 낮추는 것이 전개 방출 시스템이다, 전개 방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원래대로라면 금속 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고요. 원래는 전위장벽 수준, 이만큼의 기준점이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 1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속 내에 원래 들어있던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지금 우리가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수준, 전이장벽은 이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더라. 그래서 1문단에서 얘기하기를 1함수라는 건 전자가 방출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 전이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위해서 아까 1문단에 있었던 열전자 방출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면 금속에 열을 가해서요, 금속 내의 전자가 열적으로 에너지를 더 받게 된다 하더라.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 전자 에너지가요, 가열되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 전이장벽보다 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가 방출되게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지금 읽고 있는 전개 방출 같은 경우에는 금속 내 전자의 에너지 자체는 이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 다만 전이장벽, 이 기준 자체를 표면에 강한 전기장을 걸어서 기준을 이렇게 휘도록 만들게 한다. 그러면 이때 기준이 휘다가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수준보다 기준이 낮아지는 순간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가 방출될 수 있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전개 방출이란 건 에너지가 방출되기 위한 그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전개 방출 현상은 전기장의 세기가 이것 이상일 때 일어난다. 그러나 전기장의 세기가 이것보다 상당히 큰 경우에 평평한 금속 전극 사이에서는 기체가 이온화되어서 불꽃이 튀는 방전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방전현상은 전개 방출현상에서만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세모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방전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스파크가 생성되어 안정적인 전개 방출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적혀있는 게 문제 상황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전개 방출은 10의 7승보다 커야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기장의 세기가 10의 5승만 되어도 방전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안정적인 전개 방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 따라서 해결책, 금속의 경우 전개 방출을 쉽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뾰족하면서도 긴 팁의 형태로 음극을 제작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 되겠네요. 같은 무게의 물체가 평판 위에 올려졌을 때보다 뾰족하고 긴 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올려놓으면 팁 끝에 더 큰 압력이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뾰족하고 긴 팁의 형태로 음극을 제작하면 실제로 걸어준 전압에 비해서 팁 부분에 유효 전압이 커지게 되어서 걸어준 전압이 낮더라도 쉽게 전자가 방출된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팁을 뾰족하게 만들어서요, 팁 끝에 유효 전압이라는 것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더 뾰족할수록 그 끝부분에 압력이 더 강하게 받게 되니까. 지금 문제 상황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장의 세기보다 낮은 전기장을 걸어도 안정적인 전개 방출이 불가능해지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전압을 걸더라도 실제 팁 부분에 가해지는 유효 전압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커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팁을 뾰족하고 긴 형태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 길쭉한 원통 모양의 물체에서 높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을 종횡비라고 하는데, 새로운 개념이니까 체크할게요. 원통 모양의 물체에서 높이를 직경이 뭐냐 하면 지름이라는 뜻이거든요.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걸 종횡비라고 하는데, 종횡비가 큰 팁이 전개 방출이 크다. 종횡비가 크다는 것은 높이가 높다라는 말일 거고요. 지름은 작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뾰족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뾰족하고 긴 팁일수록 전개 방출이 크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횡비가 클수록 전개 방출이 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종횡비라는 표현과 뾰족하고 길다라는 표현이 같은 뜻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효과를 전장증대 효과라고 하며 평평한 판 대비 전장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을 전장증대 인자라고 한다. 평평한 판 대비 뾰족하게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커지는가를 전장증대 인자라고 부른대요. 이때 많은 수의 팁으로 이루어진 경우 팁 간의 거리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팁의 형태, 뾰족하고 길게 팁의 형태를 만들면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였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팁의 개수에 따라서 팁 간의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잘 구별해 주시고,
팁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장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해서 전기장의 침투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팁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부정적인 현상이네요. 전기장이 팁 사이로 충분히 침투하여야 각각의 팁에 최대한의 전장 증대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때 팁 높이의 2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옆에 그림 확인해 보시면 팁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 사이로 전기장이 조금밖에 침투를 못하더라. 팁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사이로 전기장이 잘 침투를 하는구나 하는 거 그림으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최대한의 전장 증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팁 높이의 2배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해야만 그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팁 높이 길이의 2배보다 팁 간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 2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 전장 증대 효과가 최대로 유지되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되죠. 증대 효과 자체는 최대로 유지되기는 하지만 단위 면적당 팁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겠죠? 이 사이사이 거리를 많이 띄울수록 똑같은 면적이라도 팁의 개수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전자 방출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된다. 언제? 2배보다 팁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배 수준의 거리를 확보해야만, 2배보다 거리가 더 멀어지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2배 수준의 거리를 확보해야만 전장 증대 효과도 최대일 거고, 단위 면적당 팁의 개수도 확보가 되어서 전자 방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전자가 방출되어 다른 쪽 전극으로 흐르는 것이 전류이므로 방출 전류의 양 또한 점점 작아지게 된다. 재료의 1함수 역시 전개 방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를 읽으면서 이 앞에서 끊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팁 간의 거리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재료의 1함수 역시 전개 방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했으니까 세 번째 요소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거리 얘기는 끝났고 새로운 얘기, 재료의 1함수 역시 전개 방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개 방출이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1함수를 가지는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재료의 1함수가 낮을수록 좋다. 이때 1함수라는 건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던 개념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전개 방출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나 금속 표면에 세슘, 바륨과 같은 1함수가 낮은 다른 물질을 팁의 뾰족한 부분에 코팅하여 세튬과 바륨, 이런 아이들이 1함수가 낮은 재료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이것들을 팁의 뾰족한 부분에 코팅을 해서 뾰족한 팁의 형태는 유지한 채 코팅한 물질로부터 전개 방출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전개 방출 소자의 성능을 비교하는 수치로는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서 10의 전개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장의 크기인 켜짐 전기장이 있다. 여기서부터 또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전개 방출 소자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글이 엔터키를 너무 쓰지 않고 주르륵 나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엔터키를 열심히 쳐주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성능을 비교하는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첫 번째 나온 수치가 켜짐 전기장 되겠습니다. 켜짐 전기장이란 건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서 특정한 수치만큼 전개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기장의 크기를 가리킨다고 하더라. 켜짐 전기장보다 큰 전기장에서 방출된 전류의 값을 단위 면적당의 값으로 제시한다.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전장 증대 인자도 중요한 성능 지표로 제시된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2가지 나온 거예요. 켜짐 전기장이랑 전장 증대 인자. 그러면 아마도 앞에서 우리가 넘버링했던 1, 2, 3 뾰족한 팁의 형태, 그리고 팁 간 거리는 높이의 2배, 마지막 1함수가 낮은 세슘이나 바륨 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요. 켜짐 전기장 그리고 전장 증대 인자, 이거 2개를 통해서 측정되는 성능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전개 방출에 영향을 주는 전이장벽의 물질별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전개 방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물질별로 전이장벽의 차이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2번. 전개 방출의 원리를 설명하고 전개 방출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2번이 맞는 말이죠. 전개 방출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 사문단에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붙여서 적어놨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3번. 전개 방출의 원리를 대립되는 두 이론으로 설명한 적은 없으니까 X. 4번. 전개 방출에 있어서 방전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방전 현상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문단에서 방전 현상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유, 방전 현상이 생기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X. 5번. 전개 방출에 있어서 1함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함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1함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뒤에 1함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하면 확실히 틀렸다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문단에서 1함수라는 건 낮을수록 좋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2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전류가 금속을 통해 흐를 때 금속은 가열된다. 맞는 말 1문단에서 줄가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2번, 물질 표면에 전기장을 걸면 전이장벽은 휘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문단에서 그림 1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3번, 1함수는 금속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 에너지이다. 맞는 말 1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4번, 냉전자는 표면을 냉각시키고 전자를 방출할 때 나오는 전자를 일컫는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름이 냉전자이긴 했지만 냉전자라는 건 모든 온도를 유지한 채로 방출되는 게 냉전자였고요. 표면을 냉각시킨다라는 표현은 틀리니까 4번이 정답. 5번, 터널링 현상에 의해 금속이나 반도체의 표면에 있는 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터널링 현상에 대해서 2문단에서 언급을 해줬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3번 문제, 보기는 전개 방출 실험과 이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다. 보기의 학생의 반응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끝이 뾰족하고 아래는 원통 모양을 갖는 같은 재질의 팁들로 전개 방출 실험을 하였다. 재질은 같으니까 모양에 의해서만 차이가 생기겠네요. 가는 나의 2배의 전기장에서 전개 방출 실험을 한 결과이며 최대 전류를 얻은 팁 간의 거리는 서로 같았다. 또한 가와 나 모두 팁 간 평균 거리가 10일 때 면적당 전개 방출 전류값이 최대값이었다. 평균 거리가 10인 것이 전개 방출 전류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이외의 조건들, 팁의 모양이나 팁의 직경이나 높이 같은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는 건 무시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전기장의 세기가 2배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최대값을 얻을 수 있는 평균 거리는 10으로 동일했다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옆에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X축과 Y축에 어떤 값이 있느냐니까 X축에 팁간 평균 거리가 있고요. Y축에 면적당 전개 방출 전류가 있어서 보기에서 제시된 대로 평균 거리가 10일 때 각각의 그래프의 최고점, 이 위치에 있다 하는 거 눈에 띄실 거고요. 그대로 학생들의 반응으로 내려가면 A. 사용된 팁들의 종횡비는 가와 나가 같다 라고 적혀 있는데 종횡비를 사문단에서 직경분의 높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었고요. 아까 보기에서 분명히 팁의 모양, 팁의 직경, 높이 등이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와 나나 둘 다 종횡비가 일치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B. 가와 나 모두 팁의 높이는 20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읽은 바에 의하면 아까 사문단에서 팁의 높이의 2배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장 증대 효과가 최대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2배보다 거리가 더 멀어지면 팁의 개수가 줄어서 오히려 전자 방출량이 줄어든다라고 적혀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최대가 되는 10, 최대가 되는 10에서요. 지금 이 정도가 팁의 높이의 2배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이후에 오히려 방출 전류가 떨어지는 이유는 팁 간의 평균 거리가 늘어나면서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팁의 개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B에 적혀있는 거 가와 나 모두 팁의 높이는 20이 아니고 팁의 높이는 5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평균 거리가 최적이다 라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C.
가와 나 모두 5의 팁 간 평균 거리를 갖는 경우에 걸어준 전기장의 크기는 켜짐 전기장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부터 켜짐 전기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4문단에서 켜짐 전기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1제곱센치의 면적에서 10에 해당하는 전개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장의 크기를 켜짐 전기장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지금 여기 단위 자체가 제곱센티미터 당 전기장의 크기로 적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래프상에서 10에 해당하는 이 가로선, 이 켜짐 전기장의 크기에 해당한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돼서 C에 적혀 있는 거 5의 팁 간 평균 거리를 갖는 경우에 걸어준 전기장의 크기가 켜짐 전기장보다 클 것이다. 5만큼의 평균 거리를 확보했을 때 각각의 그래프가 10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 걸어준 전기장의 크기가 켜짐 전기장 10 수준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도 맞는 말. 이만큼의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해줘야 되는 전기장의 크기가 켜짐 전기장에 해당하니까 팁간 평균거리 5에서는 이만큼보다 훨씬 더 큰 켜짐 전기장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전기장을 가했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아내시면 되는 거였어요. D. 가와 나 모두 면적당 방출 전류가 최대값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전장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해서 전장 증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전장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하는 건 지문에 의하면 4문단 팁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였죠. 10 이후에는 팁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출 전류가 약해진다라고 아까 분석을 했었으니까 D도 틀린 말이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4번 문제, A의 사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지문에서는 낮은 일함수를 가지는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주셔야 돼서 이때 가지다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have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번, 간담회를 가진다는 건 어떤 모임을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고요. 2번, 새끼를 가졌다는 건 말 그대로 새끼를 가진 경우니까 제외. 3번, 기계를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다. 이때 가지고는 기계 같은 걸 수단으로 써서 라는 말이 되니까 일단 제껴주셔야 되고요. 4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다 하는 게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맞는 말. 5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특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의 두 가지 중에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래 지문에도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때 이 자부심을 갖다는 정서, 생각,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뜻으로 분석을 하기에 5번도 틀렸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